총 연봉으로 3,739억을 받고 샌디에이고 구단 공무원이 되어버린 젠더 보가츠가 700만 불, 그러니까 약 93억 원 연봉을 받는 김하성에게 밀려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지난 시즌은 가히 김하성 선수의 원맨쇼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바짝 올라온 배팅 감각의 수비까지 정말 균형 있게 자리 잡은 모습을 마구 뽐냈던 한 해였는데요. 붙박이 리드오프로 1번 타자와 2루수로 출전하며 공수 모두에서 든든한 존재감을 드러냈죠. 타석에서 안타 혹은 천구안으로 만든 볼넷으로 공격 기회를 만들고 득점까지 이어내는 발판이 되기도 했고요. 꼭 한 번은 적시타를 때려 멀티히트도 기록했습니다. 이뿐인가요? 넥슨 시절부터 전매 특허였던 2루 도루도 심심찮게 선보였습니다. 지난 시즌 도루 개수만 38개가 됐죠. 이렇게 김하성은 특유의 꾸준함으로 스스로를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꾸준함은 결국 보가츠를 밀어내고 유격수 자리를 차지하는 이변으로 돌아왔죠. 지난 시즌 초만 해도 잘했지만 동양 선수에 대한 불신이었는지 아직 초짜 메이저리거에 대한 검증의 시간이었는지 보가츠를 들여오며 2루수로 밀어내는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김하성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시즌 내내 끝내주는 활약을 펼치며 그냥 잘하는 줄 알았는데 2루수까지 잘한다는 평가를 받으며 말 그대로 훨훨 날아다니는 시즌을 보냈거든요. 그만큼 김하성은 계속 그에게 닥친 위기를 결국은 탄탄한 실력으로 극복하며 결국 인정받고 마는 일로 승화시켜오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유격수로 복귀하며 7년 2억 불 계약이 정말 상상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이 가득하고요. 미국 현지 주류 언론들이 입을 모아 김하성 못 믿어 거금 주고 모신 보가츠를 2루수가 아니라 구단에서 쫓아내야 한다는 논평을 내서 김하성 편을 들고 있는 상황까지 왔죠. 오늘은 바로 이런 김하성 선수가 유격수로 포지션을 옮긴 일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지, 현재 평가는 어떠한지에 대한 이야기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김하성의 경기 중계를 보면 때때로 굉장히 재밌고 신기한 장면이 포착됩니다. 김하성의 미친 경기력을 중계하는 해설진은 물론이고 상대 선수들과 감독까지 김하성의 플레이를 감상하는 듯한 모습이 자주 눈에 띄거든요. 사실 이는 당연한 일입니다. 지난 시즌에도 역시나 김하성은 좋은 수비수였거든요. 2루에서 DRS 플러스 15, 3루에서 플러스 9, 유격수에서 플러스 3을 기록했고요. 2루수와 유틸리티 부문 골드글러브 최종 후보에 선정됐고 유틸리티 부문에서는 골드글러브를 받기도 했죠. 이뿐인가요? 공격에선 더 짱짱한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작년에 그는 타율 2할 6푼으로 마감했는데 그중 홈런은 17개, 도루는 38개였죠. 이전전 타율이 2할 5푼 1리, 11홈런 12도루였던 것에 비해 큰 폭으로 성장했던 겁니다. 참 사람 인생이 신기합니다. 김하성이 붙박이 리드오프로 기용될 때도 무조건 까고 본다는 김하성 과대포장설 신봉론자들은 오버스럽다는 평을 내렸는데요. 김하성의 야구 인생은 지난해 1번 타자로 본격적으로 기용되기 시작한 7월 커리어 하이를 기록했습니다. 타율 4만 4푼 1리, 85타수 29안타의 출루율과 장타율을 합친 OPS는 무려 1을 넘어갔으니 완벽 그 자체였죠. MLB 통틀어 시즌 OPS가 1을 넘었던 것은 오타니가 유일하니 김하성의 기세가 얼마나 좋았는지 잘 알 수 있는 지점이었죠. 사실 현 시대 메이저리그의 김하성은 다른 유격수, 이루수들에게 굉장히 나쁜 선례를 지속적으로 남기고 있는 선수로 찍혀 있습니다. 약간은 설렁설렁 뛰는 선수들이 즐비한 긴장이 풀린 선수들에게 수비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FM 교본을 내밀고 있으니 말이죠. 감독들은 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김하성을 결국 못 믿고 보가츠를 데려왔다가 쫄딱 망해 샌프란시스코로 넘어간 뒤 이정우를 지도하게 된 반멜빈 감독도 보가츠 자신도 이미 지난 시즌 중에 이를 겸허히 인정하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쓰레기 같은 플레이였다며 냉정하게 자신을 채찍질한 젠더 보가츠는 요즘 공수 모드에서 경기를 망치고 있는 주범이 됐거든요. 지난해 슬럼프의 끝을 달리던 콜로라도 로키스전에서는 그 모습이 더욱 심했습니다. 5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던 그는 5타수 1안타를 기록했는데요. 4회 무사 1, 2루, 6회 무사 1, 2루에서 연이어 병살타를 치며 공격 흐름을 끊어먹더니 10회 무사 만루에서도 2루 땅볼로 무력하게 물러나고 말았거든요. 보가츠의 찬물 타격 이후 후속 타자들도 범타로 물러나고 말았고요. 근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5회 수비에선 어이없는 실책까지 범했습니다. 한참 기세 좋던 김하성을 밀어내고 유격수 자리를 뺏을 것이면 잘하기라도 했어야 하는데 말이죠. 1대0으로 앞선 5회 무사 1루에서 투수 세스루고가 정면으로 향한 땅볼 타구를 잡아 2루로 송구했는데 베이스 커버를 들어온 보가츠가 공을 떨어뜨리고 말았던 겁니다. 송구가 크게 벗어난 것도 아니었는데 보가츠가 어처구니 없는 포구 실책을 범했던 거고요. 정상적인 플레이였다면 병살로 2사 주자 없을 상황이 무사 1, 2로 바뀌었고 콜로라도는 계속된 공격에서 옐레우리스 몬테로의 2루타가 터지며 2대1로 역전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말았죠. 물론 충분히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가 실수하면 안 되는 돈을 받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2년 전 겨울 샌디에이고는 FA로 풀린 보가츠를 2억 8천만 달러 거액을 들여 11년 장기 계약으로 깜짝 영입했는데요. 당시 주전 유격수로 내셔널리그 골드글러브 최종 후보에까지 올랐던 김하성이 있는 상황에서도 보가츠를 데려오며 공격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고 김하성은 유격수 자리를 내놓아야만 했죠. 그러나 보가츠는 지난 시즌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했습니다. 2015년 이후 가장 부진한 성적이었죠. 그래서인지 최악을 달리던 당시엔 사상 최악의 먹튀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고요.
당시 콜로라도전은 지난 시즌 잘 달리던 샌디에고가 삐걱거리며 최하위권으로 주저앉는 지점이 됐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죠. 우승을 노리겠다며 드림팀을 꾸렸던 샌디에고가 가을 야구 자켓을 꺼내지도 못하게 된 주범 중 하나가 보가치였던 겁니다. 이제 FA 시장 문턱에 놓인 김하성은 다시 유격수로 전환하며 3루에서도 공을 던질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오는 봄 한 달 뒤 한국을 찾으며 시작하는 새로운 시즌에서 작년 수준의 성적 혹은 그 이상의 생산력을 뽐낸다면 다가올 FA 시장에서 2억 달러 계약은 따놓은 당상 수준입니다. 김하성 선수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은 꽃놀이패가 온 겁니다. 올 시즌 맹활약한다면 샌디에고의 연장 계약을 굳이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것이고요. 샌디에고가 트레이드 데드라인 이전에 유격수 김하성을 트레이드한다 해도 나쁜 일이 아닌 겁니다. 또 새로운 소속팀이 유격수만 보장해준다면 가치 상승의 악영향도 없을 전망이고요. 내야 전 포지션에서 리그 최고의 수비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도 김하성의 가치를 더하는 요소죠. 김하성으로서는 작년 대비 급진한 부진과 부상만 피하면 되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한국인 특유의 겸손함으로 무장한 김하성은 당장은 이를 생각하지 않고 하던 대로 꾸준히 경기력을 유지하는 일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힙니다. 최근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FA는 잘하면 따라오는 상 같은 것이지 내가 따라가려고 하면 안 좋아질 것이라 생각한다. 오히려 당장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처음 유격수로 갔을 때는 타티스가 아파서 그랬던 것이라 오히려 잘하면 좋은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마음이 아니다. 내 포지션이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지만 갑자기 부담도 된다. 우리 팀 내야는 리그 1등이라고 생각한다. 그만큼 좋은 선수들이 많고 경쟁도 치열하다. 어찌됐든 내가 몸 관리를 잘하며 잘 해내야 한다. 기분이 좋거나 들뜨고 그런 것 없다. 팀이 그만큼 나를 믿어준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유격수에서도 잘 해내겠다라고 말하며 말입니다. 이처럼 듣기만 해도 든든한 김하성은 2021년 메이저 진출 당시 4+1년 최대 3,900만 달러, 그러니까 약 510억 원의 계약을 맺었고 2025년 뮤추얼 옵션으로 800만 달러가 책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선수와 구단이 동의할 경우 계약은 연장된다는 조항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하성이 지난 시즌의 페이스대로만 달려준다면 굳이 뮤추얼 옵션을 선택하면서 더 나은 팀에서 더 많은 연봉을 받을 기회를 날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현재 몸값의 2배 이상, 3배 가까운 활약을 펼치는 상황에서 시장의 평가를 받는 것이 무조건 유리한 상황이고요. 그럼 이제는 얼마까지 기대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는 당장 1994년 동갑내기인 제이크 크로네너스가 지난해 7년에 8천만 달러짜리 계약을 맺었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하성이 지난해 페이스를 이어간다면 분명 김하성은 이보다 나은 계약을 맺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FA 계약 규모 2억 달러 이상은 자명하고요. 사실 3억까지도 꿈이 아니죠. FA 계약 첫 해에만 만 29세로 FA 계약 3, 4년 동안 전성기를 보낼 수 있고요. 류현진의 4년 8천만 달러, 추신수의 7년 1억 3천만 달러를 넘어 코리안 빅리그 역대 최고 규모 계약이 기다리는 상황이죠. 이제 중요한 것은 한껏 물오른 타격감과 원래 잘하는 수비력을 잘 지키며 꾸준한 경기력을 보여주는 일일 겁니다. 김하성 선수가 2024년에도 지난해의 상승세를 이어가길, 허슬도 좋지만 오래 건강하게 갈 수 있도록 부상 조심하며 행복 야구할 수 있길 기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방화면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